왜 그녀가 당신이 곧 그녀를 죽일 거라고 말했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 그녀가 죽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죽였어요. 그걸 당신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제로드 데이비스예요. 단호하고 고집이 세며 형사들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이건 그의 여자친구 메건 보타포드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시골 도로에서 차 안에 불에 타서 발견된 지 며칠 후의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메건이 사라지기 직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데이비스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렵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데이비스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결국 어떻게 실패했는지 정확히 볼 수 있게 됐어요. 러인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아요. 우리 솔직하게 한 가지만 얘기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명세서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너어대시 주문한 금액이 좀 부끄러울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휴대폰을 내려놓을 만한 보고서를 방금 봤어요. 이 앱이 위치를 무단 추적, 제3자와 공유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겨 쓸 수 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모르건 앤 몰건이 이 문제를 조사 중입니다. 2023-2025년 사이 앱을 사용했다면 간단히 청구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rthepeople.com/sidebar 도어대시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 무료 사건 검토를 받으세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메건 보타포드는 25세였고 세 딸의 엄마였습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가장 큰 기쁨을 느꼈던 것은 바로 그 작은 딸들, 그녀의 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2024년 4월 그녀는 절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는 결국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게 됐습니다. 30분 안에 내 소식을 듣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 제로드가 나를 죽이려고 해. 며칠 만에 당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시골의 비포장도로 근처에서 그녀의 차를 불에 타버려진 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사람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살던 집 안에는 두 사람의 4달 된 아기가 혼자 있었고 다치지 않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엄마 없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의 이름은 제러드 데이비스입니다. 그가 체포된 후 처음으로 우리는 그가 경찰에게 한 말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3번의 신문에서 데이비스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말로 설득합니다. 처음엔 침착하고 협조적입니다. 그는 그들이 야구 경기를 보고 월마트에 들렀다 집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화가 나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남아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관들은 데이비스가 존재하는 줄 몰랐던 어떤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GPS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메건의 불에 탄 차가 발견된 외진 도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건강 데이터는 그가 그날 밤 마당을 서성인 게 아니라 1.5마일 넘게 걸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건이 실종되기 직전에 친구에게 보낸 소름 끼치고 가슴 아픈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문 영상을 입수했으며 이는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수시간의 영상에서 점점 압박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비스는 도망칠 수 없게 되고 밝혀진 사건의 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 아기는 그 차 안 카시트에 있었고 메건의 시신은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기는 차에 불이 붙기 전에 차에서 꺼내졌습니다. 메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덴마크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해 있고 조지아주 경계에서 멀지 않습니다. 메건은 25살이었고 세 딸의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7살, 4살, 그리고 겨우 4달 된 아기였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나이였죠. 그날 밤 9시 48분경 메건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결국 그 문자는 그녀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렛이 나를 죽이려고 해. 30분 안에 내 소식을 듣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줘. 주소 삭제, 젠츠 브랜치 로드. 젠츠 브랜치 로드는 메건이 남자친구 자렛 데이비스와 함께 살던 곳입니다. 그는 28세였고 적어도 그녀의 4달 된 아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즉시 메건에게 전화했고 밤 9시 50분쯤 데이비스가 배경에서 메건과 언쟁하며 무례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수사관들에게 진술했습니다. 통화는 곧 종료됐습니다. 그것이 메건 보타포드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결국 밤새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결국 개입했을 때, 즉 법 집행 기관에 연락이 닿았을 때에는 이미 메건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그러니까 메건이 사라진 지 이틀 후에
벤버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슬렛, 즉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집행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젠츠 브랜치 로드에 있는 집으로 갔고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가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안부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렛 데이비스는 이미 인근 바넬 카운티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영장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산탄총을 소지해선 안 됐지만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보호 관찰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데이비스가 뒷마당의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매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4달 된 아기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매건의 다른 2딸은 없었고 다른 남자인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데이비스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엄마도 아무도 없이 그곳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으로 아이폰, 보안카메라, 노트북, 베이비 모니터, 트레일 카메라를 압수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매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으나 며칠간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매건도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4월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벤버그 카운티 보안관이 덴마크시 외곽에서 불탄 차량이 발견됐다고 SLED에 알렸습니다. 이 짙은 회색 포드 익스플로러는 매건이 운전한 것과 같은 제조사와 모델로 보고됐습니다. 그 차량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시골 흙길 옆 전신주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보안관 대리들은 차량에 사람의 유해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DNA와 치과 기록으로 며칠 만에 이 유해가 매건임이 확인됐고 그녀의 사망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차 안에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서 발견된 방식은 이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욱 끔찍하게 만든 것은 한 방화 전문가가 그녀의 시신을 조사한 결과 거의 20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심하게 불에 탄 시신이었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자렛 데이비스를 살인, 폭력 범죄 중 무기 소지, 불법 총기 소지, 방화, 그리고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자백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치 데이터, 전화 기록, 섬뜩한 문자, 혼자 있던 아기, 불탄 차량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지만 데이비스는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그 내용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3번에 걸쳐 영상으로 녹화된 신문에서 데이비스는 그들에게 데이비스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신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신문은 단순하게 시작되며 데이비스는 침착하고 협조적입니다. 형사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일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들은 데이비스에게 매건을 마지막으로 본 때를 자세히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건을 마지막으로 본 때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생각해보세요. 최선을 다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알겠죠? 그럼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언제였죠? 목요일이에서는. 그 목요일이요. 목요일 밤이요? 목요일 밤.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간단히 메모할게요. 그리고 기억을 덮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토요일 아침에 연행되셨죠? 그러니까 그게 요일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토요일 아침에 연행되셨죠? 그래도 목요일 밤이 맞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시간은 기억 안 나고 기저귀 갈아준 것만 기억나요. 알겠습니다. 해가 졌었어요. 밤 12시 같았어요. 12시가 넘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정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 자정이 지난 후 금요일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정이었죠.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늦은 시간이었죠. 그 배화와 그날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세요. 목요일이요. 하지만 당신, 매건, 아기 셋이서 그들을 보러 갔잖아요.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우승자가 지는 걸 봤죠?
그는 세상을 잃었어요. 나빠요. 알겠어요. 좋아요. 야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들 뭐 했어요? 월마트에 가서 이식했어요. 알겠어요. 오늘 밤에 제 친구들이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대략 언제쯤이죠? 9시요. 9시요. 우리는 대략 9시에서 10시 사이에요. 9시에서 10시 사이요. 누가 왔어요? 버거 브라이트요. 뭘 봐요? 그래요. 밀브레드. 버버 브라이언트. 왔었어요. 그는 거기 얼마나 있었어요? 15분 정도요. 잠깐 들른 거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하지만 그건 저한테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뭘 했는데요? 저한테서 컨버터를 가져왔어요. 아, 알겠어요. 파워 컨버터 같은 건가요? 아니요. 카탈리틱 컨버터요. 캐탈리틱. 정직하게 모든 걸 말하는 거죠. 데이비스에 따르면 그 목요일 밤은 평범했고 야구 보고 월마트 가고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그는 버바가 훔친 캐딜락 컨버터를 가지러 들렀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전환점을 맞이해요. 데이비스가 버바가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맥건과 처음에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데이비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버바가 와서 총매 변환기를 가져간 뒤 떠났다는 거죠? 네, 15분 정도요. 그날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네, 메간은 아직 집에 있었던 거죠. 그녀가 그날 밤 버바를 봤나요? 밖에 나왔나요? 진정 그가 있을 때 그녀가 차를 지키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총매 변환기가 네 작업장에 있었던 거야? 아니면 다른 데였어? 그래서 너랑 빌바 들어간 거야? 좋아, 너희가 나가고 그가 나가요. 그래. 그날 밤 또 뭐 해? 그날 밤 늦게 그 시점에 그래서 너랑 그녀랑 섹스했지.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게 괜찮았던 거네? 내가 몇 수 전에 말한 것처럼 그때까지는 괜찮았어. 나는 아니었고 그녀가 나를 이겼어. 그래, 나는 아니었고 네가 그랬지. 그래, 그때부터 그녀가 화내기 시작했어. 알겠어. 그녀와 내 첫 번째 엄마는 괜찮았지만 자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어. 알겠어. 그럼 이게 몇 시쯤이었을 것 같아? 말하기 힘든 거 알아. 그냥 대충이라도 정말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딘가에서 그래서 내가 전부는 아니었고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성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당신이 밖으로 뺐다는 거죠. 네. 그녀가 화를 냈어요. 네. 그럼 싸움은 어떻게 됐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말한 대로야. 그녀는 아니라고 했어. 첫 번째 엄마는 괜찮았는데 자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게 그의 이야기야. 그녀는 화가 나서 나갔고 데이비스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친구 집에 갔다고 생각했대. 그냥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는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그녀가 아기 안부를 묻지 않아 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신체적인 충돌은 아무것도 없었어. 이런. 정말로 한쪽만 열이받은 거였어. 그때는 그녀만 정말 화가 나 있었어. 좋아.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그녀가 떠나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녀가 집에 얼마나 더 머물렀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 왜냐면 말다툼이 오가면서 짐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떠났거든. 알겠어요. 그녀가 짐을 싸거나. 그 여자는 항상 짐이 많았네. 아, 정말요? 네, 그 여자는 항상 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옷 같은 게 있었어요. 그녀는 늘 자기 차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녀는 언제든 차로 떠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차에 항상 옷을 가득 넣어뒀어요. 그래서 그녀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기 차를 정말 좋아했어요. 심지어 돈도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떠날 때 뭐라고 말했나요? 그녀는 항상 아기를 데리고 다니니까 아기를 나에게 맡기고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PTI에 갈 수 있게 내가 돕고 있었고 PTI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난 PTI 때문에 여기 다시 오기 싫어 라고 했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 기다렸고 나는 이 말을 다른 이들에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곧 돌아올 줄 알았어요. 만약 그녀가 떠나고 있었다면 당신은 그녀가 어디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그녀가 친구 집 중 한 곳에 간 줄 알았어요. 그냥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거나 그냥 나갔다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녀가 전화를 걸어서 아기를 확인했을 때 아마 그날 아침 9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딸과 연락했는지 물어봤죠. 오전 9시쯤이었어요. 네.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나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고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막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두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죠. 알겠어요. 지금까지 데이비스는 걱정하는 남자친구 행세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데이비스가 방에 앉았을 때 몰랐던 무언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그 끔찍한 문자 메시지예요. 그래서 형사들은 데이비스가 이 문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보안관 사무실이나 누가 됐든 그 토요일에 언제쯤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갔나요? 그 사람들이 몇 시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위에 다음날 아침인가요? 일찍이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이르진 않았나요? 이미 깨어 있었나요? 네, 저 베이비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저는 제 스마트워치 가지고 계세요? 애플워치 같은 거요? 메건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애플워치요? 아니면 애플워치요? 알겠어요. 당신은 없었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휴대폰을 받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죠. 혹시 나온 게 있는지 볼 수 있게요.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당신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메간이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입수하게 됐어요. 그 메시지들은 지난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줬을 텐데. 스크린샷을요. 그게 무슨 일이라 생각하세요? 오, 그녀는 정말 유난스러웠어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 지어낸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든 그녀 머리에 총을 겨눌 수 있었죠. 그녀에게 네가 해야 한다고 해. 난 총도 없어. 사실 그 집에 드나드는 남자들이 많잖아. 그건 진짜 총이 아니야. 그건 자기만의 파이프야. 쉬리 게이지 사든 파이프지. 알겠어. 그녀가 그 문자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억나? 그녀가 그날 밤에 그녀에게 전화를 했었어. 내 생각엔 그녀가 전화했어.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지만 형사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냐면 데이비스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야. 아마 자기 휴대폰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건강 데이터야. 그 데이터에 따르면 그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데이비스는 말한 것처럼 집에서 아기와 함께 있지 않았어. 그는 마당에서 서성인 게 아니라 1.5마일 넘게 걸었고 형사들은 이 사실을 데이비스에게 보여줬어. 그래서 그 사이에 네가 집에 온 건 아마 버번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왔지. 그는 내가 7시쯤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어. 그래, 그때쯤엔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9시에서 10시쯤 버바가 와서 총의 변환기를 가져갔고 그는 떠났어. 너랑 그 사람이 어디 같이 갔었어? 너희 둘은 그냥 마당에만 있었던 거고 걔는 금방 떠났잖아. 거기 잠깐만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말하면 언제든 말해. 그가 떠난 후 밖에 있었어? 아니면 집에 들어갔어? 제가 지금 얼마나 빨리 들어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결국에는 집 안으로 들어갔군요. 네. 그때 당신과 메근이 섹스도 했죠. 침실에서 아니면 뭐 소파에서? 알겠어. 하지만 메건만 그 집을 나갔죠. 당신은 거의 내내 거기 있었잖아요. 네. 다음날 아침 11시쯤까지야. 그때 네가 할머니 댁에 갔지. 알겠어. 그래서 또 다른 게 있어. 피터, 이게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너한테 잘못 말하고 싶지 않아. 그는 내 스승이야. 우리는 휴대폰 같은 데서 멋진 것들을 얻어. 그걸 건강 데이터라고 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나는 휴대폰 추적과 건강 데이터 분석에 능숙해. 이를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을 많이 알 수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너의 건강 데이터를 확보했어. 그래서 그게 바로 스캇이 여기서 지적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얻었어. 대략 밤 10시쯤 전후로 해서 네가 많이 걷고 있는 게 보여. 10시부터. 그냥 10시부터.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정말 많이 걸었어. 우리가 볼 때 정말 많이 걸었더라고. 1.5마일이 넘는 거리를 걸었어.
그러니까 그냥 마당에서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진짜 도로를 따라 걷고 그런 식으로 많이 걸었어. 그때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야? 그치. 어디라도 봤어? 아무데도 안 갔어. 창고에서 집까지 다시 걸어왔지. 그래 뭐 그건 아니지. 그래. 여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네 하루 종일 건강 데이터를 다 살펴보고 분석했어.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건 알다시피 짧은 거리 이동 같은 거야. 이런 것들은 엄청난 움직임이야.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이지. 이건 그냥 창고를 오가거나 아니면 부모님 댁을 오가는 그런 게 아니야. 아마도 이건 엄청난 양의 걷기일 거야. 그래, 어디든 걸어가. 그래서 그날 밤에 난 애기랑 있었어. 알겠어 제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네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난 그걸 알고 싶어. 그날 밤 너와 메건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니? 그녀가 너한테 뭔가 했니? 이건 우리... 나는 그냥 넘기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했다지만 그날 밤에 일어난 모든 걸 내게 말하는 거야. 알겠어. 네가 많이 말해준 것 같아. 나도 우리가 약간의 중요한 세무사항을 빼먹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 모든 걷기가 밤 10시부터 시작됐으니까. 대략 11시 조금 넘어서까지였고 나는 그 시간에 메건이 집에 없었다고 생각해. 메건은 이미 떠난 상태였던 것 같아. 밤 10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너는 계속 걷고 있었고 메건은 더 이상 거기 없었던 것 같아. 메건은 이미 떠난 상태였던 것 같아. 11시 30분 12초에 메건이 떠났어. 그래. 아니 내 생각엔 메건이 10시 전에 떠난 것 같아. 아니 그때는 버바가 거기 있었어. 맞아. 그리고 버바가 메건을 보고 얘기했어. 내 생각엔 메건이 다른 전화 받으러 잠깐 나갔고 그때 버바가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는 잠깐만 거기 있었어. 그리고 아마도 버바가 떠난 직후에 메건도 떠난 것 같아. 하지만 잘 모르겠어. 지금 시점에서 자정이 되면 메건은 이미 떠난 상태였던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뭔가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어.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한계점이었던 것 같아. 네가 turn right road에서 돌아오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 그리고 다시 내 집으로. 그리고 아마도 숲을 지나서였던 것 같아. 집 뒤쪽에 연못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물가가 있니? 네,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사시는 곳, 그곳과 병원 사이 어딘가에? 아니 거기에는 호스피드 있어. 하지만 연못은 아니야. 물가 말이야. 왜냐하면 네가 턴레이 로드에서 집까지 걸어온 다음에도 물가에 간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나서 네가 숲을 지나 연못 같은 곳으로 간 것처럼 보여. 그 후 우리는 터널로드로 갔어. 너 턴레이 로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래 거기서 그걸 찾았어. 너희들은 내가 메건을 거기 들여놨다고 하지만 난 아니야. 내가 너를 거기에 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네가 턴레이 로드에 있었다는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도 도보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는 아니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이제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시간이야. 이유를 설명해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가 널 미치도록 화나게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일 없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난 그녀에게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형사들은 그들이 전화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어. 그리고 그 기록은 데이비스가 방금 한 모든 말과 완전히 모순돼. 문자, 통화, 2대 휴대폰이 그녀 시신 발견 장소 근처에서 함께 이동한 기록까지. 그리고 그 사이 그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그의 집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진 약 1.5마일의 걷기 기록이 있어. 형사들은 그에게 설명하라고 했지.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려. 짜릴, 우리가 모든 사람과 얘기해봤는데 네 말이 그날 다른 사람들 얘기와 달라. 이제 솔직히 말해.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말한 시간대나 상황이 우리가 얘기한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근처에 있던 15, 20명과 오늘 언급한 모든 사람들과도 이미 얘기했어.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 중에 아무것도. 너희가 워마트에 갔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 이후에 내 시간대가 맞지 않아. 너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있어. 내가 뭘 빼먹고 있다는 거야? 거의 메건이 죽었던 그 시간대 완전 빼먹고 있잖아.
그 부분은 빼먹고 있잖아.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그게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야.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어떻게 죽었어? 모르겠어. 왜 그녀가 네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죽었어. 모르겠어. 내 말은 그건 참 속편한 소리네. 내가 그렇다는 거지. 내 말은 우리가 볼 때 1시간도 안 남고 정말 조금만 남았어. 내 말은 나는 안 했어. 진짜야. 나는 안 했어.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만약 내 아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그녀가 실종됐다면 와 정말 그래. 어떻게 봐야 할지 알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날 밤 그녀가 떠났을 때 전 제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 이해했다고 치자. 알겠어. 자레드가 날 죽이려고 해. 내가 없고 30분 내로 연락 없으면 모두에게 전화해. 그녀의 차량이 발견됐어. 그럼 밤새 문이 잠겨 있었던 거야? 모르겠어.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녀가 메시지 보낸 사람이야. 왜 잠겨있지 않았는지는 몰라. 차량은 도로 밖에서 발견됐어. 그래, 봤어. 네가 차량이 발견된 곳에 있었어. 우리가 차량이 발견된 그 장소에 네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 전 험브레이 로드에 간 적 없고 제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아니, 우린 증거 있어. 아니요. 저는 그날 밤 턴브레이 로드에 없었고 돌아설 때 주유소로 가는 길도 턴블 로드가 아니었어요. 그게 어디죠? 그 차량 위치에 당신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있던 곳에서요. 말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턴브레이 로드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제 몸은 말이죠. 저는 실제로 턴브레이 로드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길을 지나서 돌아가기 전에 지나쳤을 뿐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턴브레이 로드에 있던 적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부터 저희가 기록해놓은 타임라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9시 48분에 그녀가 친구에게 문자 보낸 거 맞죠? 9시 50분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해하셨죠? 10시 20분 두 분의 휴대폰이 함께 저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시 42분에 당신이 빨리 전화해 긴급 상황이라고 문자합니다. 하지만 10시부터 10시 42분 사이에 당신이 1.58마일을 걷는 게 확인됐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녀 시신 발견지와 당신 집 사이 거리 맞춰보세요. 얼마나 되는데요? 1.8, 1.6 바로 거기에요. 직선 거리예요. 직선 거리에 1.6마일입니다. 구글어스로 보면 그 길이 직선으로 뻗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증거만 가지고 당신이 거기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속해서 증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9시 50분부터 거의 11시까지. 당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죠. 당신은 빠르게 걷고 여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죠. 마치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그냥 창고에서 집까지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당신이 사는 곳을 봤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아마 복도를 걸은 정도겠죠? 그리고 낮에는 당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날 밤에는 집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럼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10시부터 10시 42분 사이에 1.58마일을 걸을 수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그날 밤에 제 아이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제 말은 애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휴대용 아기 모니터도 있었죠. 네, 하지만 그건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만 됐어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아 보여요. 보기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안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었다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점이에요. 이 아기를 다시 못 볼까 두렵나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이제는 그게 더 무서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아기가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가 모든 걸 잃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형사들은 데이비스에게 또 다른 것을 들이댑니다. 맥건에게 가해진 잔혹함에 대해서요. 그들은 방화 전문가가 이 사건이 자신이 본 것 중 최악이었다고 말했다고 데이비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데이비스에게 범인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는 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녀를 죽이고 도랑까지 차를 몰고 가서 차에 불을 지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18년 동안 이 일을 해온 방화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평생 본 시신 중에 가장 끔찍한 시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시신은 너무 심하게 불에 타서 18년 동안 본 시신 중에 가장 끔찍한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메건을 가장 잘 알잖아요. 누가 메건에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누가 그럴 수 있겠냐고요. 이건 원한에 의한 거였어요. 범인이 누구든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냥 아무나 노린 게 아니었어요. 원한 관계였다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모든 걸 드릴게요. 전부 다 드릴게요. 자레드, 넌 이제 카운티 구치소로 돌아가게 될 거야. 자, 됐어. 내 말은 모든 증거가 너를 가리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왜 그런지 이해하는 거야. 하지만 난 안 했어. 그게 문제야. 내가 범인이길 간절히 바라는군요. 아니, 나 아니야. 아니, 난 그저 진범을 잡고 싶을 뿐이야. 그게 바로 문제야. 문제는 모든 증거가 뭘 가리킨다는 거야. 이게 말이야. 난 걔에 대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그애는 내 절친이었고 매일 함께했어. 하지만 내 말은 난 널 본 적이 없고 이 친구도 널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난 여기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살아. 이 마을엔 아는 사람이 없어. 마실 것 좀 주시겠어요? 혹시 물좀인데? 아무튼 곧 잠시 후에 밖에서 봅시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기는 우리 사무실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당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가서 그네 식당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하지만 저희는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에게 개인적인 악감정도 없어요. 제가 이런 사건에 관여하게 되면 알다시피 이제 이건 알다시피 햄버거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일하지 않아요. 여긴 스웨드입니다. 개인 감정 없어요. 저는 확실한 증거와 데이터만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알겠죠? 우리는 당신에게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녀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봐요. 봐요. 오늘 밤에 저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당신이 그랬다고 몰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뭘 찾고 있는지 봐야 해요. 이해해요. 모든 게 저한테 안 좋았던 건 알아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아기와 함께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나가실 때 저는 그 아기와 함께 있었어요. 상황이 벤 에이스보드에게 이상해지자 저는 그녀의 위치를 숨기려던 게 아니었고 그에게 연락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를 숨길 생각도 없었고 숨겼다면 도망쳤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는 데이비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고수하면서 끝나요. 그는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아기와 함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증거가 그를 지목해도 그는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다시 불러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데이비스는 말을 시작하며 그와 메건이 밤에 담배를 사러 나갔고 말다툼도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도 실제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좋아요, 제리. 피터와 저를 아시잖아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방금 권리를 읽어드렸으니 여기에 서명하세요. 저와 이야기하겠다고 표시해 주셔야 해요. 그냥 저랑 얘기하게 둘게요. 알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안 그랬고 그건 사용 구현이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그날 밤 우리가 주유소로 떠날 때 그녀는 아직 있었어요. 알겠어요. 돌아서자 우리는 집으로 갔고 여전히 차들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38 구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툴 때마다 난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투다가 그녀가 그걸 잡았어요. 그녀가 그걸 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겼죠. 그러면서 난 어쩌라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총이 발사됐어요. 알겠죠. 총 발사됐을 때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녀가 그걸 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겼을 때 그냥 발사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당긴 후 피가 많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뭐 했어요? 저는 그냥 차에 타서 운전했지만 바로 텀블로드로 가지 않고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맥박이 없었고 저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병원을 지나쳐서 오른쪽으로 갔고 4 이스트로 내려가서 터너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4 이스트에서 내려와서 터너로 들어오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허위로 내려갔어요.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제 핸드폰은 정확히는 마당에 있었어요. 네,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허위로 내려가서 뒤쪽에 있는 곳들을 전부 불태웠어요. 알겠어요. 차에 휘발유나 다른 어떤 것도 부었나요? 아니요. 파워라인에 있는 턴레이에서 집까지는 어떻게 돌아왔나요? 걸어서 돌아왔어요. 걸어서 돌아왔군요. 그래요. 아무도 당신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군요.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겠네요. 일어난 일 자체는 아니겠지만 속에 담긴 걸 털어놓으니 좀 나아지겠네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리고 남녀 관계는 항상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 있잖아. 누군가를 숨 쉬는 것처럼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녀가 총을 잡아서 당긴 건가? 그녀가 총을 건드렸는지 뭔지 모르겠어. 그녀가 총이 발사됐어. 왜 가고 있었던 거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었어. 그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그녀가 너보다 나아. 난 그렇게 안 말할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돌려보자. 그리고 낮 동안에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줬지. 네가 며칠 전에 낮 동안에 대해 말해준 게 사실이었어? 있잖아. 너희가 다퉜고 네가 팔콘이랑 어딘가 다녀와 집에 오니 그녀가 마당에 뭔가를 던졌다고 했잖아. 아, 그거 사실이야. 나는 그 집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한 적 없어. 나한테 허락되면 아무것도 없었어. 열쇠는 있었지. 네 집에서 우리에게 모든 게 괜찮았어. 그건 진실이었어. 너희가 그녀의 집을 떠난 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야구 경기에 가려고 준비를 했어. 나는 할머니 집에 갔을 거야. 그건 사실이었어. 야구 경기에 갔던 건 사실이었어. 얼마 때 갔던 건 사실이야. 기록에도 남았고 침대랑 집도 모든 건 버바가 왔을 때였어.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버바는 버바 브라이언이야. 왜 거기 온 거야? 소매단기를 가지러. 버바는 널 줬거나 목격한 적 없고 친구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아니요.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버바가 당신 집에 와서 촉매 변환기만 들고 그냥 떠나요. 그때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둘이 언제 다시 다투기 시작했나요? 그건 BSA 행사 때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관계를 가진 거군요. 그 부분이 사실인가요? 네, 그건 사실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화난 이유도 사실이었어요. 총이 발사됐어요. 그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에게 뭘 했죠? 당신은 무엇을 했죠? 나는 그녀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맥박도 확인했지만 근육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갔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녀를 운전석에서 꺼냈나요? 아니면 뒷좌석에 있었나요? 어떻게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나요? 그냥 그녀를 옆으로 옮겼어요. 그냥 그녀를 미끄러지듯 옮기고 옆에 들어가 앉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아기는 어디 있었나요? 집에 두고 불안했나요? 아니면 아니, 아까 나갔을 때부터 이미 카시트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아직 아기를 차에서 카시트에서 꺼내지도 않았던 거군요. 알겠어요. 아니, 아기는 차량 안에 있었어요. 그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카시트를 잡아서 차에 넣고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네, 그냥 당황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어떻게 집에 데려왔어요? 직접 데려왔나요? 제가 아기를 안고 집에 데려왔어요. 아기를 카시트째로 들고 집까지 왔다는 거군요. 알겠어요? 이와 그러니까 당신이 그녀를 옆으로 옮겼을 때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차 안에서 그녀를 밀고 운전할 때 그녀는 여전히 운전석에 있었네요. 당신이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가 콘솔 위에 기대거나 뒤로 누운 상태였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 걸 알고 당황하셨고 아래로 내려가셨죠. 오른쪽으로 도세요. 아래로 내려가 오른쪽으로 도신 후 커브를 돌아 제한속도 35로 바뀌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덴마크 첫 번째 오른쪽이야. 그리고 다시 브리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너는 델브리스로 가려고 나왔고 나는 턴네이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돌았어. 턴네이에서 오른쪽으로 갔지. 알겠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깨달았어. 집에 가서 뭘 하지? 알겠어. 나는 그냥 넥에서 차를 세우고 애기를 잡아서 현지에 있는 모든 걸 그대로 두었어. 알았어. 나는 기름만 있었고 내려온 건 없었어. 그녀 차에는 옷만 가득했지. 부풀렸지. 알겠어. 돈 쪽은 어떻게 했어? 권총을 쓰레기통에 넣었어. 어느 거? 집 쓰레기통. 아직 거기 있어? 우리가 권총을 확보했어. 아무도 권총을 치워주지 않았어. 쓰레기는 내가 다 모았고 닭 쓰레기통도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어리 그걸 대신 가져갔어. 어리 쓰레기를 가져왔어. 그는 거기에 권총이 있는 줄 몰랐어. 그는 그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알겠어. 자, 이게 그의 새로운 주장이야. 그들은 차 옆에서 언쟁 중이었고 그녀는 운전석, 그는 문 옆에 있었어. 그녀가 총을 들어 발사됐고 그는 맥박을 확인했다고 해. 아무것도 없어서 그는 생각나는 유일한 일을 했어. 그는 그녀의 시신을 옆으로 밀고 차에 타서 처음에는 병원 쪽으로 운전했지만 병원을 지나쳐 계속 달렸어. 그래서 그 밧줄 때문에 그녀는 한 번만 총에 맞은 거야. 나는 그들과 함께 둘이서 갔었어. 알겠어. 그리고 너는 그녀 차 옆에 있었어. 그래. 그리고 어디가 총을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총을 갖게 된 거야? 나는 그냥 흔한 총을 들었다고 말했어. 알았어. 네가 그녀에게 간다 했지. 그리고 우리는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 서로 소리치면서. 그녀가 그걸 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겼어. 그녀가 말했지. 내 생각엔 그녀가 나는 어쩌고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총이 발사됐어. 알겠어. 그냥 힘들어졌어. 그래서 난 그냥 그녀를 나가게 하려고 했어. 뭐라고 말했어? 그녀에게 내가 제거된 문제라고 말했어. 그리고 너는 네가 문제라고 느꼈지. 그래. 그때 널 움직이한 건 뭐였어?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여전히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생각에서. 응? 나는 천천히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어. 말해봐. 하지만 넌 그렇지 않아. 알지? 그 밤을 그냥 놓아줬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정 문제인데 정말 힘들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힘들어요. 아이들도 있고 사랑하잖아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잠시 멈춰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결국 그게 점점 쌓이다가 결국 폭발하게 돼요. 아니요, 그건 절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절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당신이 아는 한 그녀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냈거나 메시지나 그런 걸 보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소리치거나 했나요? 아니요. 그럼 그녀는 전화도 안 했던 거군요. 알겠어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이들이 당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진심으로 그 점을 생각해봐야 해요.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가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당신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정말 그래야 해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알다시피 검사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와 피터가 앉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들어봐요. 그는 나와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책임을 졌어요. 알겠죠? 하지만 절차가 있어요. 원하는 거 있어? 뭐든지 친구야.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괜찮아 자기야. 괜찮아. 괜찮아. 원하는 거 있어?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밥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리고 지금 네가 우리한테 말하는 게 100% 사실이라는 거지. 하지만 그 버전조차도 사고, 패닉, 화재, 여전히 전부는 아니야. 그래서 수사관들은 데이비스를 세 번째로 불러서 조사해. 이번에는 영상이 있어. 그들은 솔직히 말하며 DVR로 녹화됐다고 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그녀를 쫓아간 것도, 그녀가 도망치려 한 것도 알아. 그들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털어놓을 기회를 줘.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치 빈틈을 채우듯이 이야기를 시작해. 우리는 이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해왔어. 그리고 내가 용기 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에 감사해. 우리가 정리해야 할 몇 가지 불일치 않은 점들이 있어. 그리고 이게 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DVR이 녹화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해? 그래. 녹화돼. 알겠어. 네가 우리에게 말한 것과 맞지 않아.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지. 그리고 내가 그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보여줘봐. 네가 그녀를 쫓아가서 슉 늘어진 몸을 차에 싣으려 허둥대는 모습도 보여. 이 말대로 차 안에서 쏠 수도 있어. 그래. 내 말은 네가 반만 지지를 말했으니까 분명히 마음이 무거울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네가 인간이니까. 네가 네 아이를 사랑하는 거 알아. 네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도 알아. 그냥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어. 우리는 그냥 진실을 알아야 해. 그게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거야. 내 말은 네가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 어쨌든 모든 건 계속 진행될 거야. 나는 네가 마음속에 담아둔 걸 털어놓을 기회를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일이 그녀 가족 앞에서 걱정해서 오래 끌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알다시피 너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내 말은 실제 있었던 일 말해줄래? 총이 실수로 발사된 건 사실이야. 아, 그건 사고였어. 그건 정말로 사고였어. 하지만 넌 총을 들고 그녀를 쫓았잖아. 내 말은 그녀는 네가 총을 가진 걸 알았어. 문을 나와 총을 보고 도망쳤으니까. 아니, 그녀가 도망친 건 내가 그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이웃집으로 가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떠나려고 했던 거야. 넌 잠깐 나갔다가 차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그래. 어디 갔다 왔어? 그때 병원에 나오고 있었는데 왜 그녀를 조수석에 앉히지 않았어? 왜 운전석에 앉혔어? 그냥 그 문이 가장 가까웠어. 몇 번이나 그녀를 쐈어? 네? 내가 뭐라고 했는지 말했잖아요. 그게 할로 포인트였나요? 그게 뭐였죠? 그냥 일반 탄환이었어요. 그냥 일반 연쇄탄이었나요? 네. 라라모. 어디를 맞았어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바로 거기야. 수사관들은 포렌식 증거를 확보했고 그 증거가 총이 우연히 발사됐다는 데이비스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총열을 자른 410 산탄총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가 그날 밤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는지, 왜 검은 스키 마스크를 썼는지, 왜 집과 차를 오가며 달렸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했던 모든 변명을 꿰뚫는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동안 아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녀 뇌에서 쥐잡이 산탄이 나왔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burp셋이라면요? 그러니까 그게 410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38구경에 쥐잡이 산탄을 넣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당신이 총을 떨어뜨리는 걸 봤으니까 검은색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그건 신경도 안 쓰시더군요. 모두 당신의 개조한 산탄총 얘기만 해요. 당신의 410 말이에요. 그건 어디 있죠? 우리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그게 거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누군가 봤어요. 저는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410이요? 몇 번이야? 얼마나 오래됐죠? 그다음에 410과 권총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누군가 우리가 도착하기 전 그 총을 당신 가게에서 봤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날 밤 410을 사용한 적 있나요? 그 일 이후로요? 약간이요. 전혀요. 왜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고라면,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제가 싸우고 있었고 제가 총을 들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걸 잡다가 총이 발사됐다면 저는 바로 신고했을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바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다. 아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 무서웠어요. 그리고 당신은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검은 스키 마스크와 옷은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당신을 못 알아보게 하려던 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그냥 옷에 불을 붙였을 뿐이고 임화물질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슬랩 방화팀이 차량과 현장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러니 불을 지를 때 뭘 사용하셨습니까? 하지만 롤을 썼어. 그게 네가 작업장에서 가져온 거야. 그게 나타나지 않았어. 내가 말했듯이 카메라에는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아니 네가 안에 있었어. 맞아. 가게 정면에서 그릴에서 약간 낸 쪽이야. 알겠어. 그동안 아기는 어디 있었어? 저게 그건가? 알겠어. 차 타고 나갈 때 아기는 어디 있었고 집에 두고 간 거야? 그래, 알겠어. 그게 중요해. 내가 말했듯이 넌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야. 차 안에 아기는 못 봤지만 네가 아기를 태우고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수첩을 준비했어. 그래서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네가 말하기에 총이 발사되고 그녀의 시신을 차로 끌고 갔다고 했지. 네가 떠났어. 네가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지? 우선 조부모님 댁에 가려고 했어. 알겠어.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 준비 좀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병원에 가려고 하며 그녀의 맥박과 모든 것을 확인하며 그녀를 바라봤어. 그녀는 그렇게 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댄버그 로드에서 차를 돌렸어. 아니 그건 70번 고속도로에서 빠진 거였어. 내가 말했잖아. 네가 들었다고. 병원을 지나서였는지 아니면 병원 전에였는지. 병원 전이었어. 병원에서 우회전했던 것 같아. 한가운데였고 트레인가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어. 그리고 넌 다음에 뭘 할지 알아보려고 집에 갔지. 그래, 병원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네가 그 일로 계속 자책하고 있을 거라는 거 알아.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는 그녀를 향해 다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다고 말하며 돌아섰고 바로 그때 총이 발사됐다. 이게 뭔지 알고 싶어요. 네 손에 든 그건 뭐야? 저 긴 거. 저건 종처럼 보이는데. 그건 네가 그 다음에 마주하게 될 때야. 내 손에 옷이 있었어. 내 손에 그녀의 열쇠가 있었고 셔츠도 들고 있었어. 그래서 그게 뭔가 길어 보이잖아. 이 영상을 보면은 뭔가 길어 보이거든. 내 손엔 셔츠와 그녀의 열쇠가 있었어. 그리고 나는 내 핸드폰, 지갑 같은 것도 있었고 그녀의 열쇠랑 셔츠도 있었어. 나는 민소매를 입고 있었지. 그니까 왜 그랬던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게 그냥 핸드폰이었어? 아니면 네 핸드폰이었어? 내 핸드폰이었어. 그녀는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녀 주머니에 뭐가 있었지? 내 생각엔 그가 그걸 들고 있었던 거다. 그녀는 주머니가 없었어. 하지만 무슨 일이 있든 내가 그걸 집어근 중에 했었어. 그걸 그녀와 함께 차에 넣었어. 그래서 힘들 거란 건 알지만 이해해. 네가 그녀에게 달려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총이 발사됐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 그녀랑 가까운 사이야? 그러니까 그냥 힘들 거란 건 알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만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돌아오던 중이었고 그녀는 부딪혔어. 그리고 나는 돌아오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냥
손을 들지 않았어. 그냥 정말 얼굴을 잡고 진정시키고 싶었어. 그리고 총이 발사됐어. 너는 거기 서 있었어. 네가 볼 수 있나 보자. 죽이고 싶지 않아. 그녀가 죽는데 얼마나 걸렸어? 내가 보기엔 거의 즉시였어.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군. 우리가 일어난 일의 대부분을 영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 그러니까 네가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한 건 알지만 그래. 혹시 생각나는 다른 게 있으면 말해줘요. 저희가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당신도 저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잃을 게 없잖아요. 저희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누가 무엇을 아는지 모든 걸 알아야 하거든요. 이 동네는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공범이라고 몰아가고 뭔가를 도와줬다거나 알고 있었다거나 일을 꾸미는데 도와줬다고 비난하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도왔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데이비스는 자신의 아기에게 사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실수였다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진실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신을 마주할 때 당신도 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와. 어떤 누군가 도와주거나 알고 있을 때 얘기죠.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는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내 아기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정말 안타깝지만 돌이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요. 그리고 그게 알다시피 네가 그렇게 끔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힘들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아니야. 사진이 너한테 중요하다는 거 알아.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해. 그래서 너를 위해서 그 사진들을 출력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는 사람들이 슬레드랑 경찰이 나쁜 사람들인 줄 알지만 우리는 그냥 모든 걸 알아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마무리를 지어주려고 하는 거야.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바로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제러드 데이비스는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재판에서 승부를 보지 않았어. 2025년 11월 10일 그는 살인, 폭력범죄 중 흉기 소지, 방화, 그리고 시신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그에게 4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추가 형량을 내렸지만 동시에 복역하게 했어. 그는 앞으로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메건의 세 딸들은 이제 어머니 없이 성장해야 해. 메건을 추모하기 위해 그녀의 세 딸들을 돕기 위한 고펀드미가 개설되었어.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MVC 피콕에서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으니 사이드바 에피소드도 확인해보세요.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면 X와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주세요. 뉴스네이션 제스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부 시간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